네, 진선호입니다. 49회 한능검 기본 21번부터 계속 해설 이어가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고, 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징비록을 썼어요. 여기에 많이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이순신을 천거했어요 라는 데도 붙어 있고, 훈련도감 설치를 건의했어요 라고도 나와 있죠. 자, 징비록 하면 나와야 되는 분이고, 특히나 그 이순신과 굉장히 이제 긴밀한 막역한 관계였던 걸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선조 제위 시기에 가장 신하의 역할에 충실했던 분으로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성룡 학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물론 이제 징비록 하면은 유성룡이 썼다. 이렇게 이제 바로 나오면 좋겠죠. 근데 이제 뭐 이순신 청고도 물론 이 유성룡 학자의 굉장히 큰 업적이기도 하겠지만, 이분이 선조가 되게 독특하잖아요. 그 독특한 왕 선조 밑에서 이 눈치를 대단히 잘 봤던 걸로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거 여담이에요. 건저희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서인 쪽에 송강 정철, 사민곡, 송민곡 쓰신 그분이 선조한테 건의를 합니다. 전하, 광해군을 얼른 세자로 책봉하십시오. 뭐 이러고 건의를 해요. 근데 당시에 선조는 세자를 책봉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가 나오니까 유성룡이 정철을 쿡 찌릅니다. 야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 마. 아직 때가 아니야. 근데 이제 정철이 눈치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한 번 더 해요. 예,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십시오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옳았구나 하고 저때 서인 세력들을 싹 다 날려버리죠. 예,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때 정철이 날아갑니다. 그 전에 기축옥사 해가지고 동인들 날렸는데 이번에는 서인들이 날아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유성룡이 그 정철한테 이제 하지 말라고 뭐 이제 그 전에 언지를 좀 줬는데 이제 정철이 그냥 무시하고 건의했다가 날아갔다. 뭐 이런 일화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순신에 대해서도 이제 이순신 장군을 많이 학자들이 당시 조정 관리들이 많이 반대를 했을 때도 유성룡만큼은 끝까지 이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계속 실드를 쳤던 이런 일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당시 서인과 동인 사이의 싸움에서 이제 이순신이 아무래도 원균이 서인 쪽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좀 이순신 장군께서 밀려났었던 게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쨌든 이 문제는 유성룡 학자에 대한 문제였고요. 이 박지원, 이분은 좀 연암 박지원 스승이시죠. 실학자 중에 한 분이시지만 이제 글 굉장히 잘 쓰셨어요. 열알기, 허생전, 호질 이런 작품들 정조 시기에 잘 쓰셨는데, 이제 심화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하시다 보면은 이제 박지원 학자랑 관련된 문체 반정 이런 것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약용 선생님도 정조 시대에 주로 활동했던 이제 학자분이신데, 이제 나중에 순조 때 가가지고 신유 박해 때문에 이제 정약용 선생님 집안들이 싹 다 몰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유배를 가는데, 이 정약용 선생님은 강진 쪽으로 유배를 가셨고 또 이제 뒤에도 옮기세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뭐 흠음신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이런 걸 비롯한 정말 많은 책들을 쓰셔서 지금 이제 기록으로 많이 남기셨습니다. 이제 정조 때는 특히 거중기를 이제 설계하셨던 그런 분으로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자, 요 임경업 장군의 경우에는 병자호란 때 백마산성에서 전투를 하셨어요. 만약에 이게 병자호란 쪽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은 꽤나 어려운 문제는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청나라 부대의 승리를 이끌기도 했어요. 이제 조선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점령이라기보다 굴복시키고 돌아가는 이 청나라 군대에 맞서서 싸웠던 임경업 장군의 백마산성 전투 이런 거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갈게요. 밑줄근 이왕에 제2기간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옳은 것은 해가지고 사진 설명해달라 그랬더니 백두산 정계비 사진입니다. 청과 국경 문제가 발생하자 이 왕은 박건을 파견해 국권을 정하고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자, 이 백두산에다가 경계를 정하는 비석, 이걸 세웠다라는 거죠. 안타깝네요. 사진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서 있어 봤자
못 가보겠지만 어쨌든 안타깝네요. 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을 때 왕 바로 조선의 숙종입니다. 자, 이 조선의 숙종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키워드들이 꽤 있어요. 이게 이제 숙종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환국 정쟁을 주도하셨던 분이에요.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이런 환국 정쟁 주도하셨고 그 외에 이제 경제적으로도 큰 업적을 남기셨어요. 상평통보를 발행하셔가지고 이제 이게 활발히 유통이 됩니다. 고려시대 때 숙종 왕은 이제 해동통보를 발행했죠. 근데 그건 유통이 잘 안 됐는데 조선 숙종의 상평통보는 활발하게 유통이 되면서 이제 경제 발달에 역할을 했어요. 지금 이게 선제 있죠. 시전에서 상평통보를 사용하는 상인이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오군영 체제 완성 정도가 있어요. 이제 숙종 때에 가가지고 금위영이 창설이 됩니다. 요거에 의해서 오군영 체제가 완성이 돼요. 이제 선조 때 훈련도감, 그 다음에 인조 때 어영청, 수어청, 총영청, 그리고 숙종 때 금위영까지 해서 총 5군영, 이 직업군인 체계가 완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영에서 훈련한 군인 정조저, 만민공동에서 연설하는 백정, 요거는 이제 독립협회에서 했던 일이죠. 단체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집현전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관리, 이건 이제 세종대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효종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이야기해 볼까? 자, 병자호란 이후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 심양에 볼모로 잡혀갔다 왔어. 라고 돼 있죠. 자, 요때는 이제 효종 즉위 전이죠. 복림대군 시절입니다. 근데 이제 돌아온 뒤에 인조가 소현세자를 되게 싫어했었나 봐요. 왜냐면 청나라에서 인정받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소현시자가. 그래가지고 이 소현세자를 굉장히 냉대합니다. 막 얼굴에 재떨이를 던지기도 하고 막 이랬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소현세자가 병으로 이제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인조가 당시에 이제 성리학의 법도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소현세자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손을 올려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복림대군을 왕위에 올렸고 그분이 효종입니다. 근데 이 효종은 그래서 아무래도 소현세자랑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조의 뜻을 많이 따랐는데 그거랑 관련된 게 이겁니다. 이 여학생이 말하는 거,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뭐 했냐라는 건데, 이 효종 같은 경우에는 북벌 추진했어요. 북벌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세력은 당연히 저기 서인입니다. 그러니까 서인들은 친명 배금, 그리고 이제 병자호란에서 결국 이제 청나라한테 패배하고 나서도 우리는 명나라하고의 의리를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나온 게 북벌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효종도 그에 이제 거의 뭐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 효종도 저 심양 가가지고 볼모 생활을 하면서 청나라의 그 선진 문물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좀 북벌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경복궁을 중건했다 흥선대원군. 이 집권 시기에 경복궁 중건했어요. 중립 외교를 펼쳤다 광해군이고요. 대전 통편을 만들었다 정조입니다. 이제 영조는 속대전, 정조는 대전 통편, 흥선대원군 때 대전 회통,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24번 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봉기 이후 정부의 대책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죠. 자, 타오르는 횃불 해가지고 유계춘역, 백낙신역, 박규수역 나왔습니다. 자, 탐관오리가 판치던 세도정치 시기 진주 지역에서는 백낙신의 수탈이 극에 달합니다. 양반 유계춘을 중심으로 봉기를 일으키는데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봉기는 바로 임술, 농민, 봉기죠. 이제 왕으로 따지자면 철종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민중 봉기지만 이제 철종보다 중요한 건 이 시기가 세도 정치가 판치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임술농민 봉기에 대해서 여기 뭐 박규수 요건 나와 있지만 이 안핵사로 박규수가 파견돼 가지고 이 봉기가 왜 일어나는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삼정의 문란이 문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정부에 삼정 이정청을 설치할 걸 건의해요. 그래서 설치가 됩니다만 제대로 기능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이제 세도 정치의 그 지배층들,
그러니까 세도 가문들이 백성들을 뜯어먹는 맛에 살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삼정, 이정청 이런 게 기능할 리가 없죠. 예, 정답은 어쨌든 3번입니다. 자, 흑창을 두었다. 고려의 태조왕건입니다. 이게 이제 고려 성종 시기가 되면 의창으로 바뀌게 되죠. 신의 통공을 실시하였다. 정조인데요. 저 신의 통공의 내용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난전권을 폐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전 상인들이 자기 상권 주변에서 난전을 펼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폐지시켰으니까 결국은 난전을 마음껏 벌여도 된다. 그래서 상업활동 장려 정책이 되는 겁니다. 자, 전민 변정도감을 운영하였다. 공민왕 때죠. 그리고 이거 운영한 총책임자 신돈, 이 승려의 이름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5번 갈게요. 다음 특별전에서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오는 것은, 자, 우리나라 산천을 소재로 한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진경산수화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라는 이 전시회에서 볼 수 있는 작품, 즉 진경산수화가 걸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네. 자, 요 인왕제색도 겸재정선, 이분 겸재정선, 이 화백께서 그리신 그림이죠. 금강전도, 인왕제색도, 이 두 작품은 그림으로 바로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선 후기죠. 그러니까 진경산수화가 조선 후기. 이 몽유도원도는 안견이라는 분이 그렸는데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그린 그림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현실로부터 멀어지는 이제 몽환적인 이상 세계를 뜻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게 조선 전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희안 화백의 그림 고사 관수도, 이것도 역시 조선 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렵도는 무용총 수렵도라고 해서 고구려 때, 고구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6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이 사건의 배경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양원수 장군이 이 사건 당시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과 벌인 전투를 기록한 문헌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뭐겠느냐라는 건데, 양원수 장군이 정족산성에서 전투를 했던 사건,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병인 양요. 병인년 1866년에 프랑스의 침략에 맞섰던 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서양 세력이 소요 사태를 일으켰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묻는 건 지금 병인 양요의 배경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쳐들어온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제 프랑스군이 쳐들어온 거는 그 천주교 박해 때문이었어요. 그게 병인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병인 박해가 일어났다라는 게 이제 병인 양요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였다. 이거는 갑신정변 이후인 1885년입니다. 이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한 명분은 뭐냐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페르트가 남영군 묘를 도굴하려고 하였다. 이건 이제 병인양요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오페르트라는 독일의 상인이에요. 남영군 묘를 도굴해서 시신을 탈취한 다음에 그거를 인질 비슷하게 삼아가지고 이제 그 흥선대원군 집권 세력과 협상을 하려고 했던 거죠. 통상 수교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국주의 나라들의 마인드가 다 그냥 어떻게든 통상 수교.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도덕적이든 비도덕적이든 어떤 행위를 통해서라도 통상 수교. 이제 상대 나라에 좀 더 불리하게끔, 자기네 유리하게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이 제국주의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저 프랑스도 병인 양요 때 저 우리나라 저 문화유산 저 외교장관 의궤 도서 막 약탈해 가고, 참. 자, 4번에 서인 정권이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거는 이제 인조반정 이후입니다. 제가 아까 병자란 할 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때 요 이후로 계속 인조의 후손들이 정권을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서인의 그 서인을 뿌리로 둔 세력들이 계속 정권을 장악을 해요. 그래서 좀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남인들은 이제 뭐
실학도 받아들이고 천주교도 받아들이고 막 이러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서인들은 그런 거 없이 계속 성리학 명분론에 매몰돼 가지고 계속해서 갔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까지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된 게 아무래도 그런 정치적인 선택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뭐 그렇고요. 이거 여담이었어요. 27번 가겠습니다. 가 조약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가의 체결인데, 자, 조선 책략의 내용이 유포되고 청이 적극적으로 알선하여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습니다. 라는 데서 이제 알 수가 있죠. 뭐 청나라가 알선했다. 이것도 중요하고 조선 책략 관련된 것도 매우 중요한 키워드죠. 자, 이 조약은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미국과 이제 맺은 게 서양 세력과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죠. 물론 불평등 조약은 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에 관해서는 그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억하셔야 되고 그 외에 또 있는 게 관세나 항세, 최애국 대우 요 조항이 들어갔고요. 이제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삽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관세, 항세, 최애국 대우. 강화도 조약 때는 저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상선이 들어와도 관세 안 내고 그 다음에 항세도 안 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불리하잖아요. 최애국 대우도 물론 없었고, 근데 조미수호 통상 조약 때는 이런 게 들어갔고, 또 한 가지가 거중 조정 조항이 있었다. 이제 조선 땅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미국이 나서서 조정해 준다. 이게 이제 거중 조정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왜 이제 고종 제위 시기에 많이 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고종이 미국에다가 야, 우리 거중 조정 조항 있으니까 너네가 좀 도와줘라라고 요청을 하는데 미국에서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발동되는 것도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자, 뭐 하여튼 그렇고 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물어봤습니다. 일단 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의 직접적인 영향이 선지에 있어요. 뭐냐면 이제 통상조약을 맺었으니까 외교관계를 수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사절단이 가야죠. 그게 보빙사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보빙사 1번이 정답입니다. 민영익이나 서강범 이런 분들이 가셨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보빙사로 가셔가지고 미국 대통령에게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대륙 횡단 열차를 탑승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 대륙 횡단 열차를 탑승했을 때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보다 더 빠른 게 막 살아있지도 않은 게 막 굴러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드니까 아무래도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미국 대륙이 엄청 크잖아요. 아마 그 5, 6천 킬로미터는 될 텐데 이게 동속 간격이. 그러니까 그 대륙 횡단하는 열차를 보고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은 좀 들어요. 자, 별기군이 창설된 거는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 직전이에요. 이거는 이제 통리기무화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통리기무화문이 설치된 이후에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됐다. 이거고 탕평비의 건립은 영조 때 있었던 일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가해당하는 신문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여러분은 어떤 신문을 주로 보시나요? 해가지고 양기탁과 배들이 창간한 가를 주로 봅니다. 저도 같은 신문을 읽습니다. 국제보상 논설을 읽고 의연금을 내기도 했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제보상 운동과 관련이 깊은 신문이고 양기탁과 배들이 창간했다. 여기서 바로 알아내셔야 합니다.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뭐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이 대한매일신보의 주필, 그러니까는 이제 한 신문사의 주필이라는 거는 그 신문사에서 글을 쓰는 사람 중에 가장 이제 서열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제 글로서 가장 이제 인정받는 분이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대한매일신보의 주필로 그 신채호 선생님, 이 당시 나이도 젊으셨는데 이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주필로 이렇게 계셨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독사신론을 쓰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일제강점기 되고 나서 이제 뒤에는 뭐
조선 상고사나 조선사 연구초 이런 책도 쓰시지만 이제 일제강점기 전에 대한매일신보 주필로 계셨을 때는 독사신론을 쓰셨다. 이런 것도 뭐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만세보에 관련해서는 천도교, 이 천도교의 기관지예요. 그 다음에 이 독립신문은 당연히 독립협회 기억하셔야 되겠죠. 서재필 선생이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해조신문은 연해주 지역에서 발행했어요. 이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9번 갈게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이렇게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죠. 아침 7시가 될 무렵 왕과 세자는 궁녀들이 타는 가마를 타고 몰래 궁을 떠났다. 탈출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자, 궁을 떠났고 탈출은 계획돼 있었다. 여기서부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했다까지 나왔죠. 아관 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 이제 피신했다라는 뜻일 겁니다. 이제 당시 러시아를 뭐 아라사라는 한자어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아관 파천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하네요. 자, 이 아관 파천이 일어난 시기를 찾아라 그랬는데 이 아관 파천의 배경을 이해하면 풀 수 있어요. 이게 배경이 뭐냐면 을미사변이에요. 그러니까 고종의 입장에서는 자기 부인이 죽었어요. 그것도 일본 놈들한테 무참하게 이제 시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무지막지한 저 일본 놈들이 내 부인까지 한나라의 그 국모까지 저렇게 무참하게 죽이는데 나는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제 고종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변의 위협도 느꼈을 거고 한편으로는 저 일본 세력이 계속 우리 조선 땅에서 힘이 커지는데 지금 왕보다 일본 대신의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러시아를 이용해서 일본 세력을 좀 줄일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아마 결정한 정치적인 방식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일본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죠. 어쨌거나 이 배경이 을미사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4번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뭐 F.A. 맥켄지라고 되는데 제 생각엔 이분이 아마 프레드릭 맥켄지일 것 같아요. 근데 프레드릭 맥켄지라는 요 언론인 분은 그 정미의병 때 그 사진 한 장 남아있는 그 사진 촬영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암리 학살 사건 때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님이 찍었던 사진을 전 세계에 보도했던 역할도 하셨죠. 이건 그냥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30번 갈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과거제가 폐지되었다는 소식 들었나? 들었네. 며칠 전 군국기무처에서 의결했다고 하더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1차 가부개혁이에요. 신분제 폐지, 과거제 폐지, 그 다음에 6조를 8아문으로 바꿨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지게를 발급받았네. 잃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하게. 이 땅 문서를 갖다가 이렇게 막 보여줘도 되나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광무개혁입니다. 광무개혁의 대표적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죠. 원수부 설치, 지게 발급 이렇게 있습니다. 지게를 발급받았대요. 그래서 광무개혁입니다. 그렇다면 가에 들어갈 건 1차 가보개혁과 광무개혁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둘 다 개혁이니까는 이 가에 들어갈 것도 개혁 쪽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제 1차 가보개혁이랑 광무개혁 사이라면 당연히 2차 가보개혁이나 을미개혁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될 겁니다. 이걸 알고 있다면 답 찾기가 쉽죠. 정답은 4번 태양력이 채택되었다. 이게 을미개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을미개혁 하면은 태양력하고 또 하나는 단발령이 있죠. 그 다음에 2차 가보개혁 관련해서는 홍범 14조, 그 다음에 교육입국조서, 그 다음에 재판소 설치.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권을 독립시켰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가보개혁 때는 과거제랑 신분제랑 연좌제를 폐지했다. 그 다음에 의정부 6조를 8아문으로 재편했다. 이런 게 있고, 2차 가보개혁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내각제 도입해가지고 7부 편성해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백전이 발행된 건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고, 동시전 설치된 거는 이제 신라시대의 지증왕 때부터죠. 그 다음에 속대전이 편찬된 거 영조 때라고 아까 말씀드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정리하고요. 31번부터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